그러니까 닭이 한 150만 마리 죽었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닭이 다른 가축이라든지 동물에 비해서 특별히 더위에 약하기도 한가요? 예, 닭은 그 땀샘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피부가 두꺼운 깃털로 덮여 있죠. 닭의 기본 체온이 41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더위에 취약한 동물이죠. 빼곡빼곡 뭉쳐 있으니까 네. 서로에게 민폐가 되고 서로에게 열원이 되는 거죠.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홍정호 교수를 대신해 특별 진행을 맡은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기후환경 취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월간 기후 스토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남종영 기후변화와 동물 연구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특히 관심 가지고 계신 주제를 부탁드렸는데요. 예.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 좀 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닭이요? 네, 그 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길닭도 보러 다니고, 네. 그리고 여름이면은 또 닭들이 많이 죽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우리나라에서도 닭들이 좀 많이 죽나요? 피해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닭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밀집 사육 환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가축보다 훨씬 많이 죽는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8월 말까지 해서 가축이 총 178만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 가금류, 그러니까 닭하고 오리가 16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근데 네. 사실상 대부분이 그 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리는 네, 얼마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닭이 한 150만 마리 죽었다는 건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가 닭이다. 네. 근데 150만 마리라는 게 참 상상이 되지 않는 큰 숫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올해 유독 피해가 컸던 건가요? 그게 닭 폐사 수가 되게 등락을 되게 거듭해요. 네. 가장 많이 죽었을 때가 2018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가 서울이 39.6도인가 되고 뭐 강원도 어디가 41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이제 1994년이 제일 더웠고 2018년이 두 번째로 더운 해였는데, 그때 닭이 812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아, 812만 마리.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한 260만 마리가 죽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았어요. 보통 한 100만 마리 정도 죽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는 100만 마리가 채 못 죽었는데, 올해 다시 조금 많이 죽었습니다. 닭이 이렇게 특히 많이 죽는 이유가 있나요? 뭐 닭이 개체수가 많으니까 사실은 많이 죽겠죠. 네. 세계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닭의 개체수가 230억 마리예요. 와,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한 해 도살되는 닭이 658억 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살수로 치면은 세상의 모든 개, 고양이, 뭐 돼지, 소 합친 것보다 닭의 수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1950년대 이후에 그 닭고기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네. 원래 우리는 닭고기를 안 먹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 그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레스토랑 그 메뉴표를 보면 닭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쌌어요. 네. 왜냐하면은 닭은 달걀을 낳아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감히 고기로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의 생산 수단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육계 품종을 이제 개발하면서 닭이 훨씬 많아지게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재밌는 비교가 있는데, 우리나라 치킨집 수가 많느냐 아니면 맥도날드 매장 수가 많느냐를 네.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하고 우리나라 치킨 전문점 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020년에 우리나라 치킨집 전문점 수가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를 앞질렀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엄청 늘었고, 네. 그러다가 2023년에 다시 맥도날드 매장이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킨집은 갑자기 확 많아졌고, 맥도날드는 완만하게 많아져가지고 잠시 앞질렀다가 지금은 맥도날드가 살짝 많은 정도의 수준이죠.
네. 그 닭의 숫자가 많으니까 또 죽는 숫자도 네. 많다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또 혹시 닭이 다른 가축이라든지 동물에 비해서 특별히 더위에 약하기도 예. 한가요? 닭은 그 땀샘이 없어요. 그리고 네. 또 피부가 두꺼운 깃털로 덮여 있죠. 그리고 닭의 체온이 기본 체온이 41 도입니다. 아 상당히 기본적으로 높네요. 더위에 취약한 그 동물이죠. 근데 옛날에 우리 마당닭들이 그래서 더워서 죽었다는 얘기는 사실 들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닭을 한 군데서 몰아 넣고 뭐 특히 인제 산란개라고 부르는데 달걀 낳는 닭은 케이지 안에다가 배터리 케이지라고 부르거든요. 음. 빼곡빼곡 넣어서 키우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냥 죽어 나가는 게 일상이 됐죠. 음. 그 신영복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이 감옥에서 사는 거는 겨울에 사는 것보다 여름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동료가 그냥 열덩어리로 음. 느껴진다라고 음. 하면서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닭이 마찬가지입니다. 닭도 이 빼곡빼곡 뭉쳐 있으니까 네. 서로에게 민폐가 되고 서로에게 열원이 되는 거죠. 음. 땀샘도 없고 깃털로 덮여 있어서 체온도 높은데 밀집돼서 있으니까 더 많이 네. 죽게 되는 그렇죠. 그런 취약성이 있는 것 같군요. 그 닭도 참 힘들겠지만 이 닭을 키우는 농가도 요즘 고생이 상당히 클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이 양계 농가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보통 환기나 온도 조절 같은 거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신선한 물과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뭐 안개 분무기 같은 것도 사용해 음. 가지고 온도를 내리는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지붕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네. 막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습도가 높으면은 닭 폐사 수가 크게 줄지는 않는다고 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온도가 30도 넘어가면 닭이 그 먹이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먹는 급여량도 한 3분의 1 정도가 확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음. 전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인제 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폭염 때는 여러 가지 닭 사양 관리 요령 같은 거 계속 배포하고 그다음에 축사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뭐 환풍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쿨링 시스템 같은 것들을 하도록 인제 지원금을 주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면역 증강제를 우리가 지급을 했다. 뭐 그런 보도 음. 자료도 뿌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 폐사수가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폐사 수가 이렇게 줄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도 농가에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뭐 안개 분무기도 해야 되고 뭐 선풍기도 틀어야 음. 되니까 전기값이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인제 닭의 건강이 문제시가 되니까 뭐 비타민이나 면역 보강제 이런 것도 막 먹여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입 비용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폭염에 대처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폭염이 있을 때 인제 보험금을 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인제 양계 농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첨단으로 그 농장을 바꾸면은 무창개사라는 걸 지어요. 무창개사요? 예. 무창개사 좀 네. 말이 낯선데 무창 쉽게 말해서 창이 없어요. 창이 없이 네. 밀폐된 큰 건물 안에 닭들을 키우는 건데 아주 현대식 시설로 거기에서 온도,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음. 닭이 달걀을 낳으면 자동으로 이게 밖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내내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일종의 닭을 위한 어떤 인공 기후대가 조성이 되는 음.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무창개사라는 거는 닭 폐사수를 줄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라는 거죠. 음. 예, 기후 변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기후 변화를 더 악화시키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라는 점에서 좀 역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이 말씀하신 무창개사 시설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게 상당히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 될 것 같아서 기후 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 참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폭염 폐사는 막아야 하고 어떤 대안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공장식 축산을 당장에 뭐 폐지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저는 닭의 사육 방식을 좀 다양화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 복지 방식으로 평사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키우는 비율도 좀 늘어나야 되고 또 야생 방사해 가지고 키우는 닭들도 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제가 괌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꽃기호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내 초고층 호텔에 꽃기호 소리가 들릴까 해서 내려가 봤더니 길거리에 닭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길고양이처럼 닭들이 그냥 길에서 살더라고요. 네. 그때 한참 한국도 더워가지고 폭염으로 폐사하는 닭이 한참 많았었는데 이 괌도 덥잖아요. 근데 이 한낮에는 아주 더울 때는 그 길닭들이 사라집니다. 왜냐? 더우니까 그늘로 숲으로 들어갔다가 네. 이제 오후 늦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달걀도 낳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렘이라는 구조를 이루거든요. 닭들은 야생 닭들은 그래서 하렘이요. 수탉이 우두머리고요. 네. 거기에 암탉 여러 마리와 네. 이제 아성체 닭들이 이렇게 같이 돌아다녀요. 네. 우리 마당 닭도 그랬어요. 그런 어떤 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보니까 제가 약간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닭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양계장에 들어있는 닭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 닭도 내 주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폭염 속에서도 그늘에 가서 쉬고 이러면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본다면 우리가 어떤 닭의 사육 방식을 좀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더 많이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장님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닭들이 가족을 이루고 네. 그런 모습이 그려지니까 참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요즘 어린아이들은 못 봤는데 네. 예전에 저도 기억이 마당 닭들은 날아요. 날아가지고 담장 위로 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또 현실적으로는 많은 닭들이 여전히 공장식 양계장에서 길러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양계장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불가능한 어떤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를테면 영국에 가면은요, 그 슈퍼에 가면 동물 복지란이 아닌 계란을 사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영국에서 팔리는 그 소매점에서 팔리는 계란은 90% 이상이 동물 복지란입니다. 네. 영국 사회는 예전에 그 강우병 때문에 사람이 꽤 많이 죽어나가면서 어떤 축산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축산이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도 라벨루주라는 그 닭이 유명해요. 이건 네. 일종의 이제 유기농 인증 마크 같은 거예요. 국가가 부여하는 건데 이 라벨루주 마크 인증을 받은 닭은 항생제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동네는 아니고 말하자면 숲이나 풀밭을 돌아다니는 야생 방사 닭이거든요. 네. 물론 이게 좀 비싸겠지만 프랑스의 이 라벨루주 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네요. 예,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미 닭 사육 방식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고 또 풍미도 좋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점진적으로 라벨루주 닭의 소비량이 많아지고 또 이 생산량도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건강하게 길러지고 또 풍미도 좋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닭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적절하게 또 인증이 되고 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 먼저 살펴봤습니다.